61년 신축생 소띠 선생님들, 오늘도 빛나는 풍수에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은 평생을 차분하게, 흔들림 없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오신 분입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고, 조용히 책임을 다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신뢰를 남기셨습니다. 이제는 그 긴 시간의 정직함이 귀인의 손길로 되돌아오는 시기입니다.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시면 저는 새벽마다 선생님의 이름을 떠올리며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원하시는 일 한 줄 남겨주시면 따뜻한 정성으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귀 눈을 깊고 넓게 살펴보겠습니다. 소띠는 본래 인내심이 강하고 실무에 강한 성향을 지녔습니다. 한번 결정한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끈기가 있어 삶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내면의 단단함이 복을 부르고 인연을 안정시키는 힘이 됩니다. 특히 2025년 9월은 갑신월과 을유월이 이어지는 달로 금의 기운이 뚜렷하게 작용합니다. 이 흐름은 소띠 선생님께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며 귀인의 기운이 사람뿐 아니라 제도, 문서, 규정의 형태로도 현실에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가까이 하면 복이 들어오는 띠는 닭띠, 뱀띠, 쥐띠입니다. 이들은 소띠와 함께 삼합의 구성으로 안정, 전략, 추진이라는 세 기둥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귀인의 조합입니다. 갑신월에는 신금의 기운이 닭띠의 연결력과 조율 능력을 크게 강화시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귀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뱀띠는 지혜롭고 섬세한 성향으로 소띠의 실질성과 만나 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해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쥐띠와는 지지합이 되어 실무, 계획, 예산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흐름을 안정적으로 조율해줍니다. 9월 후반부에 들어서면 을유월의 유금이 본격적으로 작용하며 귀인의 모습은 사람뿐 아니라 계약서, 규정, 제도, 절차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연은 은행 창구 직원, 관공서 담당자, 병원 코디네이터, 학교 행정실 직원처럼 숫자와 규칙, 절차에 능숙한 사람들입니다. 이들과의 첫 만남은 오전 시간대에 잡으시고 미리 목표와 마감일을 분명히 설정한 뒤 필요한 서류는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준비해 가시면 흐름이 막힘없이 이어집니다. 복장은 단정하고 정갈하게 준비하시고 금속 소재의 소품을 곁들이시면 신뢰가 자연스럽게 상승합니다. 반대로 이번 달 피해야 할 띠는 양띠, 말띠, 개띠입니다. 소띠와 양띠는 정면충의 관계로 말 한마디에도 감정의 파동이 커지고 관계의 흐름이 급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말띠와는 성격과 흐름이 엇갈려 의도하지 않은 말꼬투리로 인한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개띠와는 책임의 경계가 모호해져 실무에서 잦은 혼란이 생기기 쉬운 조합입니다. 이들과는 돈거래, 보증, 공동명예, 공동창업은 피하시고 꼭 협업해야 할 경우라면 금액, 기간, 역할을 한 줄씩 정리해 문서로 주고받고 가급적 면대면보다는 서면 중심으로 소통하시길 권합니다. 시간대는 한낮에 과열된 시간보다 오전 이른 시간이나 해질 무렵처럼 차분한 에너지가 흐르는 시간이 더 적절합니다. 소띠는 말년으로 갈수록 운이 단단해지는 띠입니다. 청년기에는 묵묵히 쌓아가는 과정이 반복되지만 중년 이후부터는 쌓아온 신뢰와 실력이 복으로 바뀌고 귀인이 스스로 다가오는 흐름으로 전환됩니다. 명리학적으로도 토의 기운을 타고난 소띠는 금의 흐름과 조화를 이뤄 규칙과 절차 속에서 큰 도움을 받게 되며 삶을 단단히 정리해 나가는 흐름이 강해집니다. 이제 길한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6, 11, 16, 21, 26, 30일의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2와 6은 토의 안정과 금의 맑은 흐름을, 11과 16은 실행력과 연결을, 21과 26은 마무리의 조화를, 30일은 여유롭고 단단한 결실을 의미합니다. 숫자를 선택하실 때는 같은 끝자리로 몰리지 않도록 분산하시고 앞자리와 뒷자리를 균형 있게 활용해 흐름을 고르게 이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은 인생을 늘 성실하게 그리고 진중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모든 시간의 정직함이 복으로 다가오고 귀인의 손길이 현실적인 도움으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제도나 서류, 일정표의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이 귀인의 기운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신다면 말년은 더욱 단단하고 안정된 흐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2025년 9월은 을사년의 기운 속에 갑신월과 을유월이 이어지며 계절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뜨거웠던 여름의 불길은 점차 잦아들고 서늘한 바람과 함께 수학의 기운이 가득 차오릅니다. 이달에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욕심을 줄이고 차분하게 호흡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서두르는 발걸음은 오히려 작은 기회를 놓치게 하고 지나친 집착은 눈앞의 복을 가려버립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자신을 살피고 주변과 더불어 흐름을 맞추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귀인운은 특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갑신월의 금기운은 날카로움과 질서를 강조하고 을유월은 정밀함과 구체적인 판단을 부각시킵니다. 이때 나타나는 귀인은 단순히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 막힌 길을 뚫어주고 새로운 문을 열어주는 존재입니다. 귀인을 알아보는 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나면 마음이 편해지고 작은 말 한마디가 오래 맴돌며 내 삶을 밝히는 사람, 내게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진심으로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이 바로 귀인입니다. 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법 또한 중요한데 여기서 핵심은 감사와 신뢰입니다. 귀인에게 과한 보답이나 화려한 표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박한 차 한 잔,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 담긴 진심이 관계를 오래 이어줍니다. 귀인과는 욕심을 내지 않고 함께 흐름을 나누어야 복이 들어오며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하나만으로도 인연은 더 깊고 단단하게 이어집니다. 귀인은 단순히 운을 올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중요한 길잡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달에 반드시 지켜야 할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언행에 신중해야 합니다. 9월의 금기운은 말과 행동을 날카롭게 드러내는 성질이 있으므로 말 한마디가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가급적 부드러운 언어를 쓰고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할 말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작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면 귀인과의 신뢰가 무너지고 반대로 작은 약속을 끝까지 지키면 예상치 못한 복이 크게 들어옵니다. 셋째, 재물에 대한 욕심을 과하게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9월은 재물의 기운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지나친 탐욕은 오히려 손실을 불러올 수 있는 달입니다. 필요한 만큼을 바르게 쓰고 나눌 줄 아는 태도가 재물을 더욱 크게 불러옵니다. 넷째,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절이 바뀌는 시기이니 작은 몸살이나 피로가 큰 병으로 번질 수 있으므로 무리하지 않고 충분히 휴식하는 것이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다섯째, 마음을 밝게 유지하십시오. 마음이 어두워지면 귀인이 옆에 있어도 알아보지 못하고 좋은 기회가 와도 붙잡지 못하게 됩니다. 긍정적인 기운을 품고 작은 기쁨에 감사하는 태도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결국 2025년 9월은 나 혼자만의 힘보다 타인과의 조화와 귀인의 덕을 통해 복이 커지는 달입니다. 겸손과 감사, 그리고 신중함을 지켜내는 태도가 복을 불러오고 귀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운명을 넓혀줍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마음가짐을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이 달은 단순한 한 달이 아니라 내 삶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9월의 흐름 속에서 귀인을 만나고 귀인과의 시간을 귀히 여겨 복을 크게 키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댓글에 소망을 남겨주시면 저는 매일 새벽 선생님의 이름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빛나는 하루 보내십시오.